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세종대왕. 그러나 최근 들어 여러 사이트에서 세종대왕이 노비를 탄압하여 조선왕조를 노예국가로 만든 원흉이라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진위 여부를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대왕이 지방에 대한 중앙 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민고소금지법을 만든 것뿐 아니라 그의 치세 아래 주인고소금지법이 나온 탓에 세종은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노비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든 양반들만의 성군이란 소리가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한번 실록에 실려있는 기록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죠. 다음 기사를 보면 허조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허조가 말하는 법안은 부민고소금지법과 주인고소금지법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것인데 기사 마지막을 보면 세종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것만 본다면 분명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 것이 세종이니 세종의 행동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음 기사를 보시죠. 세종은 2년 전 허조가 건의한 법안을 듣고 부민고소금지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세종은 허조가 건의했던 법에 대해 유정현과 박은, 이원 등의 반대 의견을 듣자 허조가 대뜸 태상황 태종 이방원에게 달려가서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간청하여 태종의 허가를 얻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이 그려지죠. 이미 2년 전 부민고소금지법이 통과되어 경제육전에 수록된 채로 실시가 시작된 상황에서 허조가 다시 한번 부민고소금지법과 주인고소금지법을 올린 것도 모자라 태상황 태종 이방원을 찾아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다소 이상한 일입니다. 즉 1422년에 허조가 건의하여 논의하게 된 메인 내용은 주인고소금지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한 부관적인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한 것도 맞습니다. 그 때문에 유정현과 박은, 이원 등이 수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죠. 이 기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핵심 내용은 부민고소금지법은 이미 세종의 허가가 떨어져 시행 중에 있었으나 부민고소금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 2년이란 시간이 흐를 동안 주인고소금지법은 아직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허조는 주인고소금지법을 통과시켜줄 것과 부민고소금지법에 부가적인 내용을 추가할 것을 청하며 세종을 설득하다가 설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세종이 아닌 태종을 찾아가 청한 사항임을 파악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노비의 주인고소금지법을 만든 주체는 세종이 아닌 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이 노비 종부법을 시행했다고 해서 노비가 증가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노비 종부법이나 노비 종모법이나 일장일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비 종부법을 시행할 당시 노비 남성이 양인 여성과 혼인하는 경우가 조선 초기에는 분명히 적었기 때문에 노비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 양반들이 노비 남성을 양인 여성과 혼인하도록 강요하며 종부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났고 조선 중기에는 초기와 달리 노비 남성과 양인 여성의 혼인이 굉장히 흔해지고 말았습니다. 노비 종모법의 경우는 조선 건국 초기에 양인 남성과 노비 여성이 혼인하는 경우가 앞선 반대의 사례보다 더 많았다는 문제가 존재하긴 했습니다. 허나 노비 종모법은 노비를 늘리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들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여성 노비 한 명이 임신하고 출산, 휴가 기간까지 거진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양반 입장에서는 노비 한 명의 노동력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잃는 셈이 되고 최악의 경우는 산모가 죽어서 노비를 잃는 일도 발생하는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물론 기록이라는 것이 존재하듯이 그럼에도 노비 종모법을 악용한 양반들도 분명히 존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노비를 양처와 강제로 혼인시키던 사례는 분명히 존재했고 노비 남성과 양인 여성의 혼인 사례는 조선 중기로 갈수록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음 기사를 확인해 볼까요? 현종실록에서 노비 남성과 양인 여성의 양천 교혼이 잦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록이 남은 것으로 볼 때 종부법이 아니라 종부법이 이어졌다고 해도 노비 인구수에 대해 확연한 차이가 있을 거란 보장은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노비 종무법이 노비 폭증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있으니 바로 조선 건국 이전에도 비슷한 법이 고려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자스무법이 그것이죠.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에 시행되는 노비종모법과 본질이 비슷한 천자수모법이 고려의 10대 왕이었던 정종에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한 가지 있었다면 천자수모법과 노비종모법의 탄생 이유가 달랐다는 것으로, 천자수모법은 노비의 신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집안의 노비끼리 관계함으로써 이뤄진 출산을 통해 나온 아이의 소유권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죠. 헌데 천자수모법을 시행하던 고려는 원나라에 의해 종속된 시기에 노비가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와 비교하면 노비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애초에 천자수모법이 시행되던 시기에 고려시대에는 일천즉천의 논리 역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천즉천에 대해 설명하자면,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노비일 경우 자식도 노비란 뜻입니다. 사실 이 일천즉천이 자리 잡은 시점부터 노비종부법이든 노비종무법이든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죠. 이러한 것들이 고려 정종 시기부터 적용되었다고 치면 거진 300년 동안 일천즉천과 노비종무법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고려가 대체 어떻게 조선보다 노비수가 적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고려도 말기에는 노비가 늘어나긴 했으나 이는 몽골 침략 이후 건문세족들이 토지를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현상이었죠. 그럼에도 뒷날 조선시대보다 고려시대는 노비수가 적었고요. 해답은 바로 양천교원의 금지에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숱하게 언급된 양천교원이 바로 노비 폭증의 원인이었고, 고려는 양천 간의 교원을 엄격히 금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일천즉천의 논리를 적용하여 아버지가 양민이건 어머니가 양민이건 한쪽이 노비라면 무조건 자식은 노비로 삼았고, 그 때문에 천자수모법은 양천의 신분을 확립하기 위한다는 이유가 아닌 노비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에는 노비의 수가 조선시대보다 적었습니다. 즉,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의 노비수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된 이유는 노비종무법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양천교원이 고려시대에 비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맹사성과 허조의 건의에 따라서 노비종무법으로 회귀했을지언정 양천교원을 허용한 적은 없으며 일천즉천의 논리를 세운 적 역시 없습니다. 다음 기사를 통해 세종은 양천교원을 금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세종은 양인과 천인이 서로 혼인하는 양천교원을 금지시키는 일에 대해 다시 논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라는 부분이 언급되는 것을 볼 때 비록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세종이 최소한 2차례에 걸쳐 양천교원 금지에 대해 논의했고 결국 금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은 노비종무법을 시행하되 양천교원을 금지시킴으로써 노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예비책을 실시한 것이죠. 세조 치세의 다음 기사를 보면 세종이 실시한 양천교원 금지에 대한 내용과 그 이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세종제위 14년 이후 양천교원 금지법이 시행되었으며, 해당 법을 어기고 양천교원을 한 여성 노비가 낳은 자녀는 후에 양민이 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였으나, 이후 법을 어기고 양천교원을 행한 여성 노비의 자녀들조차도 세종이 양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준 탓에 노비 공천이 계속 줄어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 신하가 양천교원을 행한 노비의 자녀들을 양인으로 종량하지 못하게 하여 다시금 노비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죠. 이를 통해 세종의 치세를 거친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노비수가 그리 많지 않았을 거란 사실과 세종 본인은 일천즉천의 논리를 따르지 않았을 것이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의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된 것은 세종 이후 다른 왕들의 치세에 양천교원 금지에 대한 것이 흐릿해지고 노비종무법을 밀어내고 일천즉천의 논리가 자리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조선시대에 일천즉천의 논리가 다시 자리잡게 된 시기는 세조의 치세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죠. 일천즉천이 자리잡게 된 것은 경국대전 형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경국대전 형전을 반포한 시기가 바로 세조의 치세였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죠. 세조 시기 경국대전 형전, 경국대 전주의 후집 공천 부분에 따르면 세종이 내렸던 양천교원 금지에 대한 부분이 풀렸다는 사실과 조건이 붙어있긴 해도 부친과 모친이 노비인 자녀에 대해 일천즉천의 논리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천교원의 성행과 일천즉천의 논리가 성립된 시기는 세종이 아닌 세조 시기일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세종대왕은 노비들에 대한 처우와 복지를 개선해준 왕이었습니다. 세종은 출산한 산모 노비에게는 100일의 휴가, 산모의 남편인 노비에게는 30일가량의 휴가를 법적으로 줄 것을 지시했으며 노비를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세종이 노비의 수가 폭증하게 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고 노비들을 탄압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을 밝히는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세종이 노비 종무법을 세운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노비 폭증의 원인으로는 볼 수 없으며 조선시대 노비 폭증의 원인은 세종의 노비 종무법 때문이 아니라 세종 이후 양천교원에 대한 방관을 일삼고 일천즉천의 논리를 도입한 뒤에 이를 바로잡지 않은 다른 조선의 왕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비 종무법을 시행한 탓에 노비수가 폭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좀 어이가 없는데 여전히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광조, 이율곡, 송시열 등이 출산하의 신분이 모친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했을 당시에 기득권층이 맹렬히 반발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대왕이 만약 조선시대 노예폭증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 분명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부디 세종대왕에 대한 음해가 중단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